안녕하세요. 윤석열 일당의 불법 계엄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 6일 서울 용산청사의 대규모 전문 식당에 대량의 장어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만약 계엄령이 저들 계획대로 됐다면 대규모 파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어 요리를 안주로 삼아서 말입니다. 18일자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6일 용화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이 입주한 용산 청사 안내실에 장어 56kg이 도착했는데요. 장어가 담긴 박스에는 5일 발송, 6일 배송 요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수령인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3일 전후에 주문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어 56kg은 약 110인분에서 160인분 정도로 판매업자에 따르면 장어 전문 식당에서나 주문하는 양 정도라고 합니다. 장어 50kg 이상 대량 주문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6일은 음력 11월 6일로 60간지로 풀면 갑진년 병자월 갑진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갑진은 푸른 용을 뜻하며 당일은 청룡의 청룡날에 해당하는데요. 구속을 워낙 중시하는 집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 이런 얘기가 기사에 반영됐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후속 기사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주목되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모아보겠습니다. 김혜경 법카 썼다고 그 지랄을 피웠으면서 진짜 욕 나오네? 지는 이러면서 10만원대 법카는 탈탈 터냐? 진짜 완전 양심불량. 계엄 성공하면 술 퍼먹으면서 처묵으려고 배달시켰었나 보다. 술파티 대박이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처먹으려고 했구나. 국민들은 너무 놀라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지들은 장어나 처먹겠다고 시킨 거야. 이러면서 모든 활동비 삭감한다고 그 계엄을 떠냐. 검찰 특활비로 괜히 두당 10만원 하는 장어 소금구이를 점심으로 먹고 다녔겠냐. 100% 무속행위라고 본다. 관저 싹 다 땅 파보고 근처에 뭐 해놨는지 안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아서 무섭다. 핵심은 마지막 줄 같은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청룡장어 비유해서 신한테 바치라고 도사가 시킨 건가? 소 대신 장어로 굿을 했나? 하도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정권이라 혈세로 별의별 짓을 다 하나 보다. 윤석열 국회 탄핵 하루 전인 12월 13일자 국방일보 일면에 올라온 기사가 큰 파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의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실었던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 지시 따른 군 관계자들 전혀 잘못 없어이며 내용은 윤석열이의 일방적인 입장을 실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인 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심 중 핵심인 내란이란 글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같은 날짜 이면엔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소제목을 보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등이라 돼 있고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령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지행위다.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만 나열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거론하며 이것만 보면 내란숙의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인다라며 한마디로 범죄를 미화한 것이다. 내란을 미화한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란에 동조하라는 것과 똑같다. 이 정도면 국방일보가 아니라 내란동조일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것을 체크해보니 그 뒤에는 윤석열 캠프 출신의 채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라며 그는 12월 12일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는 지시를 강하게 했다고 한다. 일부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이 대단히 반발해서 이것도 수위를 낮춰서 적었다고 한다라며 대보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현 국방홍보원장은 KBS 기자 출신이자 윤석열 대선캠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던 최일이란 사람인데요. 지난해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 국방저널, 국방FM, 국방TV 등 국방부와 각 군의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위치입니다. 최일은 KBS에 입사한 뒤 프랑스 파리 특파원과 시사제작국 탐사보도부장, 신문실 심의위원, 국제부 선임기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최일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 KBS 스포츠 취재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스포츠국 기자가 골프용품 업체의 홍보성 기사가 방송되는지를 문의하자 리모컨을 던지고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 기자가 소속돼 있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를 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기자협회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사내 게시판에 반성한다는 글을 올리고 보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기자가 기사 편집의 책임과 데스크권을 심대히 훼손해 뉴스 제작의 근간을 해쳤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내 폭행은 명백한 똥공기 행사이자 갑질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최일은 그런 사내 폭행 전력뿐만 아니라 최혜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서 도주 대사로도 유명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 때문에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구설에도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일에 대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질타했다고 한다라고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널리 알려졌듯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 소재인데요.
이를 보면 29만원 전두환 일당의 내란과 광주시민 학살 등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거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지.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곳곳에는 여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라며 내란 속의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세력들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12월 13일자 신문에 대해 전부 국방부에서 회수하고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바로 국방홍 부원장은 파면시키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야 국회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내란 수계에 동조하거나 내란 선동 중인 자들은 정권의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도 하나둘씩 색출해가면서 퇴출시킨 다음 마땅히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자들이 군 요직에 남아있을수록 국방부는 국방부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이 윤석열이의 불법 계엄령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폐쇄 및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유인촌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유독 한예종만 계엄 직후 폐쇄됐다는 점을 들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등 116개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은 지난 16일 유인촌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는데요. 한예종은 현재까지 불법 계엄령 당일 전국에서 휴교령이 확인된 유일한 대학이며 교육부 산하의 다른 대학과 달리 문체부 산하에 있습니다. 앞서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는 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문체부는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 당시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상계엄 동조 행위는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의 판단과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인촌이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이들은 유인촌이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인촌은 당시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란 동조 혐의자들을 두둔한 것과 동시에 내란 수계의 계엄령 선포 불가피성을 우기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명시적 사과는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인촌과 문체부를 향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다시 이명박 정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태처럼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자신은 잘 몰랐고 문체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비상계엄을 실행했다고 억지를 쓸 셈이냐라며 그렇다면 장관도 패싱하며 대학의 비상계엄 조치를 실행할 정도로 문체부 내에 조직적으로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 가담한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전례가 없는 두 번의 문체부 장관 유인촌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의 국가범죄자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한 번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로 다른 한 번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이자 내란 동조 범죄자로라고 거듭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옹호와 더불어 또다시 국가범죄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인촌은 18일 문체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예종 폐쇄 사태와 관련해 출입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를 한 것 같다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수많은 대학들에 왜 학생 귀가 조치 전락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한편 한예종 폐쇄를 처음 지시한 국무조정실 쪽과 그 지시를 전파한 당직 총사령 쪽 입장도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확보한 당직 총사령 야근 일지 등에 따르면 당시 당직 총사령관이 있던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 당직실에 각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으며 이를 국조실 지시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시한 국무조정실 팀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총리실 출입문을 닫고 출입인원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와전돼서 당직 총사령관이 각 기관에다 출입문 통제하라고 문서로 지시한 모양이라고 했답니다. 대막장 정권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손발도 안 맞나 봅니다. 한편 유인촌의 경우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나
윤석열 일당의 만보 담당자로 꼽히는 김태효와 함께 이명박 정권 사람들을 재활용한 사례입니다. 유인촌이나 이주호나 무려 10년여 만에 같은 장관 자리를 맡는 초유의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이명박 정권 초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협받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 장관이었던 유인촌이 연루돼 있다는 구설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펴낸 백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유인촌 전 장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문화예술계의 배제 갈등 탄압 등을 주도하는 관료주의의 상징과 같았다. 고 적시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유인촌은 자신이 피해자라 우기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역사 스페셜 같은 프로의 진행자였던 것이 더욱더 분노스럽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